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마이다스로 배우는 구조역학 제8장 경사 지지점이 있는 라멘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라멘 구조물이 있고요. 네, 형상은 4m, 4m, 높이 8m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사 부재가 있고 그 하나는 경사 지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평 지지점입니다. 45도 각도고요. 하중은 수평 등분포 하중, 그다음 수직 하중은 사다리꼴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사 지지점에 따른 변형과 반력, 그리고 부재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된 강재는 SM490, 그 다음에 단면 형상은 상자형으로 1m, 1m, 그 다음 1cm 두께를 갖고요. 하중은 두 종류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다스를 띄우고요. 마이다스 중에서 토목 혹은 건축, 토목의 마이다스 11, 건축의 마이다스 10을 실행을 합니다. 자, 마이다스가 떴고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자, 화면을 보기 위해서 뷰 포인트를 바꾸고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 하단에 X, Y, Z 좌표측이 있습니다. 여기는 X, Y 좌표측이 있고요. 정면만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은 X, G 플레인, 가로가 X, 세로가 G 플레인입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설정을 합니다. 머티리얼 프로퍼티, 그 다음에 add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재료, 지금 SM490으로 하고 스틸이고요. KS 11에서 제공하는 스틸에서 제공하는 SM490을 사용하겠습니다. SM 어디갔죠? 여기 있습니다. SM490. 오케이. 그 다음에 단면의 형상입니다. 단면의 형상은 지금 보니까 단면의 형상이 오른쪽 하단에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톤포스로 되어 있고요. 톤포스 미터 지금이라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add up 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은 형상은 섹션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리하고 가로가 1m, 세로가 1m, 세로 1m, 가로 1m, 두께가 0.01, 0.01입니다. 그리고 플랜지의 두께도 1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1의 요소를 생성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노드에서 create 첫 번째 절점을 생성을 하고요. 노드 번호가 있고 요것을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extend를 써가지고 클릭하고 여기서 노드에서 extrude를 하고 지금 선정된 것이 재료는 SM490, 섹션은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형이니까 그래서 같은 베타 앵글은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equal distance를 해가지고 Z축으로 1m씩 해서 6m, 6m를 돌리고요. 네, 그래서 전체 보기 하고 3차원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가로 1, 세로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요 그림이 히든이 필요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7번 절점을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가로로 늘리겠습니다. 가로로 늘립니다. extrude 하고 4번 늘리는데요. 가로는 x좌표죠. 1, 0, 0 해가지고 4m 늘렸습니다. apply 늘렸고요. 그 다음에 요 11번을 다시 경사지게 늘리겠습니다. 11번을 경사지게 늘리는데 가로 4m, 세로 4m. 근데 요소의 크기는 6개. 그래서 가로로 4m, 세로로 마이너스 4m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요소 6개를 써야 되니까요.
각 요소당은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각 요소의 길이가 됩니다. 아이고, 4 나누기 6, 0, 마이너스 4 나누기 6 이렇게 해서 apply 같은 재료죠. 재료하고 보요소고 절점을 라인으로 바꿔줬고요. apply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하고 하중인데요. 경계 조건 1번에 대한 경계 조건 boundary에 define, support 그 다음에 절점을 선정을 하고요. 1번은 고정단으로 하겠습니다. X축으로도 안 움직이고 Y축으로도 안 움직이고 회전도 하지 않은 고정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롤러 컨디션 이게 모델 2에 이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수평 방향을 풀어주고요. 로테이션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만 고정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줘야 될 것이 하중입니다. 하중을 가해주기 위해서는 위에 로드의 하중의 종류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위에서 연직 등분포 하중이란 게 있고요. 이걸 연직 하중을 등분포 하중이라고 사용자 정의로 놓고 그 다음에 수평 하중이라고 하죠. 수평 하중을 넣습니다. 두 종류의 하중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중을 가해주기 위해서 먼저 로드에 보면은 엘리먼트 하중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빔 로드 이것은 수평 하중 등분포 하중을 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등분포 하중의 크기는 마이너스 1톤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1톤 등분포 하중으로 가해줍니다. 그래서 요소를 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apply 주면은 전체적인 하중 이렇게 가해주게 됐고요. 하중 값이 제대로 들어간지 보려면은 디스플레이에서 load value 로드가 어딨죠? 로드 밸류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평 하중을 다시 넣게 됩니다. 수평 하중은 뭐냐면 라인 로드입니다. 엘리먼트 하중이 아니라요. 라인 로드인데 여기에 라인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로드고 이거는 수평 하중에 속하고요. 여기 안돼 수평 하중에 속하고 이걸 저장해 줍시다. 지금 저장을 안 했더니 save as 현재는 inclined 경사진 support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주는 것은 라인이 아니라 selected element 여기에 가해지는데 그렇다면은 하중의 크기는 x 방향으로 그 다음에 시작점에서는 1이고 select element 그 유니폼 하중으로 아니라 트랩 조달 사다리꼴 하중이잖아요. 이게죠. 그 다음에 끝점은 시작점은 1이고 끝점은 1.5고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의 절점은 뭐냐? 라고 여기서 물었으니까 여기서 시작점이고 이게 끝점이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볼까요? 수평 하중이고 라인 이게 글로벌 X 방향으로 시작점은 7번이고 끝점은 1번이고 가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실수를 했으니까 워크에 들어가 가지고 하중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엘리먼트 빔 로드가 들어갔고요. 수평 하중에 라인 빔 로드가 들어갔습니다. 경계 조건은 2개, 섹션과 머티리얼 프로퍼티, 빔 엘리먼트는 16개 다 전부 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 1을 만들었는데 모델 2는 요것을 전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거리는 Z축으로 8m 움직이고 밑으로 8m 간다는 얘기죠. 하고 경계 조건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엘리먼트를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트랜슬레이트를 그거 했네요. 엘리먼트 부분에 트랜슬레이트 카피 Z 방향으로 -8 뭐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지만은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같고 저 경계 조건과 단면의 형상과 재질은 똑같은 걸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apply 했더니 전체 보기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경계 조건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display, boundary, support condition을 보게 되면요. 아래 위 둘 다 이렇게 같은 경계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하중에 대해서도 로드 밸류에 빔 로드하고 그 다음에 라인 로드도 있나요? 예, 빔 로드뿐이 없네요. 전부 다 이렇게 가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7번 노드의 경계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경사지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꾸는 게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인데요. 자, 바운더리에 뭐가 있냐 하면은 노드 로컬 액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데요. 회전을 시켜주는데 요 17번 노드를 확대를 좀 해서 봐야겠네요. 이렇게 17번 노드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먼저 선정을 하고요. 요 놈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회전을 시키는데 요 로컬 엑시스 글로벌 엑시스에 대해서 글로벌 엑시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z 그 다음에 면을 뚫고 들어가는 게 y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y축에 갖다 놓고 회전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요런 경계 조건이잖아요. 요게 바닥면.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 양입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17번 안으로 꼽아 넣었으니까요. 오른손의 법칙.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5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면은 자, 로컬 엑시스 노드에 관련된 절점 좌표계인 x, y, z 좌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y는 밑으로 들어가고 x 좌표가 이렇게. 원래 x 좌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점에 해당되는 다른 x 좌표를 한번 보려면은 16번 절점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노드에 해당되는 로컬 엑시스 가 보이지가 않네. 노드 로컬 엑시스 디스플레이 노드 넘버 필요 없고요. apply 디스플레이가 안 되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바이섹션 그룹 라벨. 원래 로컬 엑시스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보여주고 싶은 마음하고 다르게 잘 안 보이네요. 다른 로컬 엑시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만 회전이 된 거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오른손의 법칙 예, 이죠. 오른손의 법칙에 대해서 마이너스 45도.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로컬 엑시스 X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로 45도 혹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전체 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드 번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저장을 하고 파일 세이브 런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는 하중이 필요 없으니까 하중 다 없애줍시다. 로드 보기가 디스플레이 빔 로드 필요 없고요. 예.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이 여기 경계 조건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바운더리 경계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에, 지금 제일 처음 봐야 될 것이 반력이고요. 리절트의 반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등분포 하중일 때 반력 그 크기 값도 보고요. 반력의 크기 지금 1.1
3.2 반력의 크기가 이건 회전됐는데 반력의 크기가 여기가 훨씬 더 크고 수직 반력 얘는 조금 더 2.9에서 3.15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수평 하중에 대해서도요. 반력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인할 것이 변형 형상. 그래서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도 변형 형상을 언디폼드랑 같이 값들은 표현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변형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쪽으로 밀리죠. 이 친구는 이쪽으로 밀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밀립니다. 서로 다르는 거죠. 수평 하중에 대해서도 사다리꼴 수평 하중에 대해서도 밀리는 것이 얘는 요 경사를 타고 흘러가고 얘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 값의 크기의 크고 작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재력을 봅니다. 부재력은 여기서 빔 다이어그램에서 부재력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 부재력은 my 값을 써야 됩니다. my 값. 여기서 y 값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로컬 엑시스 엘리먼트 좌표계로 봤을 때요. 예, 봤을 때 그 언디폼드 영상을 봐야겠네요. y 값이 뚫고 나오는 지점이죠. 그죠? 이렇게 3차원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y 값,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엄지손가락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지금 로컬 엑시스는 이제 그만 봐도 되고요. 그 값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value 그래서 맥시멈 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네요. 그죠? 모멘트가 요 경사 있을 경우가 혹은 이런 경우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지금 모멘트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전단력을 보려면은 전단력은 x 방향 fx 그죠? 맞겠죠? y 전단력은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결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면요. 문제를 보면 제일 끝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이게 좌표계에 대해서 아는 거, 글로벌 코디네이트, 요소 좌표계, 그 다음에 국부 좌표계가 있고요. 노드 코디네이트, 절점 좌표계, 사용자 좌표계, 또 거기 마이다스 GTS에 보면 WCS, 사용 평면 좌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좌표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결과가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 VMV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손으로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이 계산 결과가 합리적으로 비슷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모델 1과 모델 2가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도 이렇게 서로 간에 코멘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